강훈식 실장님 아까 인사 말씀에서 취임 당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무덤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노무현 정부가 시작할 때 하드디스크는 있었답니다. 하드디스크밖에 없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느끼고 만든 것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근데 그걸 호기롭게 만드셨지만 결국은 MB 정부가 이어받은 건 텅 빈 또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땐 제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에.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등등서부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달라졌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즉 초반에 대통령실을 세팅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실만의 특수한 경험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좀 풀어보십시오. 정권의 예민한 정보들을 얼만큼 남길 수 있을지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그 부분 난항이 있을 겁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요. 바뀌었을 때 정권의 예민한 자료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았던 거랑 저희의 가장 큰 점은 늘공도 없었다는 겁니다. 늘공이라도 사실은 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초반에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를 되살린 데 대해서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특활비를 부활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깎은 거에 대한 정치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행정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활동비입니다. 대통령의 활동비를 깎으면 대통령 활동을 깎은 겁니다. 예, 그런 논리에서 이 사과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느냐.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셨어요. 그래서 정치적 사과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활비가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으로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 이게 대통령실 내에서 보면 이게 썬파워나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내막은 들었어요. 인사 배경은 들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거는 강훈식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우원식 수석님 두 분만 합쳐도 7선이세요. 예, 그 정무 감각으로 죄송합니다. 우상호 죄송합니다. 예, 요즘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어서. 예. 두 분만 합쳐도 7선인데 이 정도 정무를 캐치 못했다? 이 감각을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인사기록 카드 제출에 대해서는 증언감정법 등 개인 정보 침해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해 주셨는데 저는 침해 의지가 없습니다. 공적인 국정감사의 의지만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의 목적을 예단해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고 윤석열 정부 때 안 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좋은 사례로 지금 벤치마크 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답변해 보시고요. 그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는 과정에 7선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이 인사도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배치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권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체포된 다음에 보고받았습니다. 아니요, 그 경찰청에서 보고했다던데. 직전에, 맞습니다. 보고됐는데 예. 그게 저한테 보고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4시 정도 될 텐데요. 한 15분 정도 전에 제가 마지막 보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견제 안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거칠고 문제가 많은 공공연 집회기나 제가 위증도 걸려 있고 지금 행안위에서 제가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 차제고 전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6차례 해서 잡혀간 줄 알았어요. 근데 6차례 출석 요구 자체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견제했어야 되고 견제가 안 된 그 정치적 부담은 다 대통령한테 가 있습니다. 실장님 정도면 이거 견제하셨어야죠.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경찰이 몇 차례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그 뒤로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고 저희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어떻게 공격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뭐 이렇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시간에 대해서 그 표 좀 주십시오. 예능 출연 뭐 등등 다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26일에 와서 행안부, 국무총리 등등등등등 국정자원 화제에 대해서 첫날 대응 잘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행안위에서 다 따져 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27일부터 27일 38시간이에요. 48시간 아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마이크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요거만 다음 페이지 주세요. 다음 페이지 띄워주십시오. 예, 27일 대통령 일정과 대국민 소통이 비어 있다는 건 제가 팩트 체크를 했고 저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28일 10시 50분에 실제 회의가 있었느냐? 이건 한번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하면 될 일이었어요. 저도 대통령실 근무했지만 대통령실에 싸움을 안 겁니다. 근데 허위 사실로 단정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서 정쟁을 유발했고 오늘도 말씀하셨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여야가. 이거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쟁을 시작했던 건이어야 돼요. 예. 관련해서 27일 일정이 비어 있다.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저희로서는 이게 과거에 사람이 죽었던 이태원 참사나 그리고 세월호랑 비교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27일 날도 행안부 장관 주재의 점검회의가 있었고 국무총리가 본원에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직접 다 통화하시고 직접 다 과정을 보고 받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캐릭터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점검했을 것이고요. 그날 아침 10시 50분에 다음 날 아침 10시 50분에 대통령 주재 긴급 비상회의 대책회의는 저희 3실장과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장이 같이 가서 대통령에게 전날 완진이 됐다라는 것과 상황을 보고드렸고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매뉴얼상의 일들에 대해서 보고드렸다는 보고를 아울러 마치겠습니다.